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보합 움직임이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들은 수익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BJF 리테일 저희 지난주에 받아봤던 종목인데 3거래일 만에 6%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요. 지금 양봉이 여기까지 떴잖아요. 기술적으로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 빠르게 BGF 리테일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BGF 리테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를 집중해서 보시면 지난 바로 방송일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이 다음 화면 바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바로 봉이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화면 보면 여기에서 매수 안내 드렸고 바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할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17만 원 아래에서는 매집하기가 굉장히 양호한 구간입니다. 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니까. 그런데 이 기업의 펀더멘털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고 고객 수도 늘어나고 있고 매출 총 이익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격 전략만 우리가 잘 세워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위험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의 6%, 10% 이런 수준의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적어도 17만 원, 18만 원, 18만 5천 원 그리고 2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시면 작전 리포트가 지난 금요일 1주년 특집 방송을 말씀을 드리면서 1년 동안 벌써 1년인데 총 누적 수익률이 4,000%를 돌파를 했다라는 안내 드렸습니다. 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결과물이기 때문에 BGF 네. 리테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이어가시기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만 잘 가잖아요.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 같은 종목들 너무 잘 가는데 올라타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종목들에 좀 투자를 하시면 누적 수익 꾸준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새 회계 기준 대 과도한 조정.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보험이나 이제 그 해상 그쪽 관련주일 것 같은데 배당도 높아지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 종목이 있다. 오늘은 조금 보험은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보험사 중에서 손해보험사를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그 네. 보험사들 중에 현대해상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현대해상. 오늘 현대건설은 잘 가던데 네. 해상도 좀 따라가주면 좋겠네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자, 새 회계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제 혼란이 될지 아니면 매수의 기회가 될지 알아봐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IFRS4에서 IFRS 17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새 국제 보험 회계 기준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정확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국제 보험 회계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시점, 원가 기준으로 보험 지급금이나 보험 마진들, 이익들을 다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FRS 17로 변경됐을 때는 이제부터는 매 분기 시장 금리를 적용해서 매 분기 말 금리를 적용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가, 얼만큼을 주어야 하는가, 준비금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지금 가치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여기는 보험 계약 시점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굳이 보험사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보험사에 뭔가 갈등을 일으켜준가? 혼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본다면 당기순이익 별도 기준의 이익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금 등에 대해서는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럼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도 줄어들 수 있는데 해약 준비금이 낮아지고 별도의 이익 준비금들이 낮아지면 결국에는 둘 다 낮아졌기 때문에 배당금 쪽에서는 큰 변동성이 없을 수 있다. 오히려 현재 기준의 시장 금리로 변동을 시켰을 때에는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월등히 좋아질 수 있는 장부상 평가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소급법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확정적인 모습들을 아직 금융당국 쪽에서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어서 지금까지 조정이 조금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기 혼란이냐 아니면 과도한 조정 속에서 기회냐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금리를 적용하는 게 판매 시점이 아니라 그때 현재 시점으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요 포인트인 거고 설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단기 순이익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조정이 주가에 반영이 됐었고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이 좀 나왔는데 지금은 바닥이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열어볼게요. 배당 추이 우상향 방금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까 배당금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상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해약 환급금이라는 것이 감소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익 잉여금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해약 환급금은 우리가 해약을 할 때 고객이 해약을 했을 때 보험사에서 주어야 하는 돈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익 잉여금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용과 이익 모두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배당 측면에서는 감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배당금 추이를 본다면요. 2019년도 한 주당 880원, 20년도 1,000원, 1,480원, 지난해 1,96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2,700원이 전망되고 있는데 2,700원을 현재 가격으로 현재 한 주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시면요. 거의 9% 이상의 한 주당 배당 수익률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965원 정도만 준다고 하더라도 6.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6.5%, 크게는 9%까지 증가할 수 있고 여기에서 앞으로 3,000원, 3,400원까지 한 주당 배당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배당금 줄어들면 어떡하느냐 걱정들이 있으실 텐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새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배당금 있어서 배당 여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연말까지 배당주를 살펴보실 분들도 오히려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찬바람 불 때 배당주인데 더운 바람 불 때부터 배당주를 사놓고 배당도 받고 주가 바닥이니까 주가에 대한 수익도 챙겨가자 이런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현대해상에 대한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뭐 엄청 좋아지는데요? 네, 단기 그래프가 순이익이 보이는데.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2년도까지는 IFRS 4가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요. 23년부터는 17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기준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는 4,380억 원, 5,610억 원에서 1조 1,980억 원까지 단기 순이익 개선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배당금 지급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올해 내년도 후년도까지 좋아지는 모습들 바라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현대해상의 강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인보험 같은 경우에 업계 전반적으로 QOQ 전 분기 대비 0.45 내지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전년 동기 대비 적어도 1.45%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인보험의 증가가 왜 있느냐? 현대해상 키워드를 여러 가지 검색창에다 넣어보니까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보험 쪽에서의 강력한 선두주자다라는 것 때문에 인보험 쪽에서의 신계약 효과가 적어도 분기 5천억 원 이상의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 네. 볼 때에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가고 새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배당금에 문제가 없다면 가격적으로 우리가 잘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새 회계제도 때문에 잔존했던 불확실성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배당금도 문제없이 받아갈 수 있다. 근데 배당금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매출도 확대될 것이고 자 가격적인 전략 바로 체크 받아보겠습니다. 차트상 저 위험 구간 항상 말씀 주시는데 고점에서 조정 깊게 나왔거든요. 지금 자리도 매수 가능하다. 패턴을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최하단선, 그다음에 중기 되돌림 선에서의 되돌림이 나왔고요. 일부 구간에서는 이곳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들 되돌림 자리, 장기, 이제는 이곳에서는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할 자리입니다라고 그려드렸던 이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3만 원 아래, 29,900원부터 29,900원 아래에서는 매수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당금까지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새 회계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타난다면 차츰차츰 높아지는 모습들.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올 확률이 올라갈 확률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보험 섹터 전반에 걸쳐서 그중에서도 현대해상의 고배당 매력까지 보신다면 29,900원 아래에서 매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어디로 봐요? 1차 목표가를 35,000원 중기 되돌림 라인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대해상입니다. 29,900원 아래에서 신규 매수해보시고 목표가 1차적으로 35,000원 설정 드릴게요. 자, 무료 공개 방송 오늘 방송 직후에 있으십니다. 오늘 보험 이야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고 또 다른 종목 이야기 듣고 싶은데 말씀 주실까요? 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삼성 전기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네. 바로 방송 직후 시작되는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송 바로 끝나고 시작합니다. 허만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위원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